오늘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건네던 날 손이 떨렸던 분, 도장을 찍으면서 속으로 울었던 분, 그리고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혼자 밥을 드신 분.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채널에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보내주셨어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를 제가 오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남편은 68배 같고 저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제가 뼈 빠지게 키웠죠. 큰아이 대학 등록금, 작은아이 결혼식 비용, 전셋집 보증금도 제가 보태줬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 잘 되는 게 낙이었으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 전세 만기인데 이번엔 매매로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가지고 계신 거 혹시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알아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망설였어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줄 거잖아. 지금 주는 게 낫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한테 7천만 원, 딸한테 5천만 원. 제 노후 통장에 남은 건 2천만 원 조금 넘는 돈과 국민연금 월 37만 원. 그게 전부예요. 도장 찍던 날 아들이 활짝 웃으며 고마워요, 엄마 했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 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한 달은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요? 밥은 먹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죠. 2달째부터 조금씩 뜸해지더니 석 달이 지나니까 제가 먼저 연락해야 했어요. 전화하면 받긴 해요. 근데 목소리가 어딘가 바쁜 것 같고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엄마, 나 회의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나중에. 그 나중은 아직도 안 왔어요. 딸은 더해요. 손녀 사진 단톡방에 올리는 게 연락의 전부예요. 처음엔 애들이 바쁘니까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건가 했고, 세 번째는 그냥 혼자 밥 먹으면서 TV 봤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트 가기도 귀찮고 시켜 먹자니 혼자라 최소 주문 금액이 안 되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울었어요. 나 뭐 하는 건가?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 그걸 줬는데 전화 한 통이 없네.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창밖에 비가 와요. 저는 오늘도 혼자예요. 편지를 다 읽고 저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순자 어르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내 이야기네 하고 계신 분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준 거잖아요. 계산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니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가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요.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가진 것보다 앞으로 가져야 할 것에 더 집중하거든요. 이미 받은 사랑은 공기처럼 느끼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무심함이 배신이 아니라 망각일 수 있어요. 그게 어르신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해해라로 끝나면 그건 위로가 아니죠. 오늘 저는 진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자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날 도장을 찍으시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이걸 주면 더 자주 연락하겠지. 이걸 주면 나를 더 신경 써주겠지. 이걸 주면 덜 외롭겠지. 돈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을 돈으로 확인받으려 하신 건 아닐까요? 이 말이 상처가 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르신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쪽도 이만큼은 줘야지. 근데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관계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녀들이 연락을 왜 안 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나? 이 질문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으로. 전화 오길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사실 하루하루 나를 작게 만들어요. 기다림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거든요. 내 하루가 누군가의 전화에 달려있으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만 등록해보세요. 수채화도 좋고 노래 교실도 좋고 스마트폰 교실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이것만 바뀌어도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 돈을 준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이제부터 나를 위한 돈은 지키세요. 이미 준 건 준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면 관계만 더 망가져요. 근데 지금 남은 2천만 원. 이게 어르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 돈으로 자녀에게 더 주려는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 돈은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나를 지키는 돈으로 용도를 바꾸세요. 복지 혜택도 꼭 알아보셔야 해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 국민연금 37만 원의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생활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에게 기대는 대신 국가가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리셋하세요. 단절이 아니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 눈에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엄마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연락하면 안부 걱정해야 하고 가면 무언가 챙겨드려야 하고. 그게 솔직히 부담이거든요.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어르신이 먼저 달라지세요. 다음번에 연락할 때 너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요즘 그림 배우기 시작했어. 오늘 처음으로 꽃 그렸는데 사진 보내줄까?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신기해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하고.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는 항상 먼저 달라지는 쪽이 바꿉니다. 그게 자녀라면 좋겠지만 자녀가 안 바뀌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순자 어르신. 어르신은 평생 퍼주며 사셨잖아요. 그게 어르신의 방식이었고 사랑이었고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해 퍼줘도 돼요. 내 시간에, 내 돈에, 내 감정에.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엄마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한 사람으로.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내 하루는 충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는 게 사실은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엄마예요. 당당하고 행복한 부모를 보는 자식이 죄책감 없이 진심으로 연락하고 싶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준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집이 됐고 밥이 됐고 미래가 됐어요. 그 사랑은 이미 세상에 남아 있어요. 이제 남은 사랑은 당신 자신에게 쓸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시작이 되셨으면 해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부디 따뜻하게 지내세요.